안녕하세요. 히어링 유니온의 정가람입니다. 여길 보시면 여러가지 형태의 보청기가 있죠? 각각 모양별로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의 보청기가 있고요. 그 중에 저는 귀걸이형 보청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귀걸이형 보청기는 사이즈가 너무 많이 커서 눈에 너무 많이 띄죠. 그래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는 티가 너무 많이 나서 착용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착용자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귀걸이형의 보청기를 착용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귀걸이형 보청기를 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귀걸이형 보청기를 껴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이염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중이염은 말 그대로 중이에 염증이 생긴 거죠.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귀에서 진물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진물이 자주 밖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중이염이 있으신 분이 일반 깊속형 보청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보청기에 소리 나오는 부분, 이 부분으로 진물이 흘러 들어가 막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소리가 나질 않겠죠. 보청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센터로 방문해서 고장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센터에서는 보청기를 들여다보면 염증과 기지 등으로 소리 나오는 부분이 꽉 막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긁어내고 청소를 해드리면 소리가 잘 나요. 실제로 저희 센터에 이제 중이염이 심하신 분이 계세요. 귀걸이형을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보이는 거 싫다고 귓속형의 보청기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매일 청소를 해도 이 진물이 보청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품들이 부식이 돼서 금방 망가져요. 그리고 진물이 보청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귀 속에 이제 습기, 진물로 인한 이 습기들 때문에 보청기가 부식이 좀 빨라요. 그래서 보청기의 수명이 많이 짧아져요. 그래서 귀걸이형의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귀걸이형의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여기 이 부분, 여기 귓꽂이랑 튜브로 이어진 이 부분이 이제 귀에 쏙 들어가니까 진물이 많이 나와도 보청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귀걸이형의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보청기도 덜 고장나고 수명도 귓속형보다 훨씬 길어지니까 귀걸이형의 보청기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진물이 많이 나와서 귀에 꽂는 이 귓꽂이가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귓꽂이도 마찬가지로 소리 나오는 부분에 이제 구멍을 막히면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분리가 되니까 살짝 분리해서 물로 깨끗이 씻고 말려서 착용하시게 되면 항상 깨끗한 보청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귀가 아주 많이 나쁘신 분이에요. 보청기를 착용할 때 귀가 조금 나쁘신 분은 소리를 조금만 증폭시켜 드려도 충분한 소리가 귀로 전달이 되지만 귀가 많이 나쁘신 분들은 소리를 아주 많이 증폭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스피커가 커져야 되죠. 주변에서 스피커 많이 보셨잖아요. 요즘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는 스피커는 작고 이쁘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사무실에서도 크게 들을 수 있지만 야외에서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한 번씩들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무실에서 이제 소리가 웬만큼 커서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소리가 크지 않다는 걸. 그래서 야외에서 쓰는 스피커들을 보면 엄청 크죠. 가수들 콘서트 하는 곳에 가면 스피커가 이따시만 하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음악 소리를 아주 크게 들을 수 있죠. 보청기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크게 증폭을 시키려면 스피커가 커지기 때문에 보청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걸이형의 보청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귓구멍 속으로 소리가 들어가면 모든 소리가 고막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소리는 고막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소리가 또 증폭이 되면서 삐릭삐릭삐릭삐릭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귓구멍을 꽉 막을 수 있는 이런 말랑말랑한 재질로 귓구멍과 귓꽂이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막아서 소리가 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아주 많이 나쁘신 분들은 귀걸이형 보청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소한 난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어요. 난청이 있는 아기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난청의 정도에 따라 보청기를 착용하든지 아니면 인공와우 수술을 하든지 바로 조치가 들어가죠. 보청기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아기들은 피부도 약하고 크면서 귀 모양도 바뀌기 때문에 귓속형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부딪히거나 아니면 살짝 눌렸을 때 딱딱한 재질로 인해서 귀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귀에 끼우는 귓꽂이를 말랑말랑한 재질, 아까 얘기했던 그 재질로 만들어서 최대한 안 아프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귀의 모양이 바뀌면 귀와 보청기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짝으로 소리가 새어나와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또 삐릭삐릭삐릭 하는 소리가 나니까 보청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귀걸이형 보청기를 하시게 되면 귓꽂이만 바꾸면 되는 귀걸이형의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기들은 의사 표현이 어렵죠. 배고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그쵸? 그래서 의사 표현 자체가 우는 거밖에 없잖아요. 아기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보청기가 배터리가 없어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지 보호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귀걸이형 보청기는 저 작동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깜빡깜빡 불빛을 내는 상태 표시 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귀걸이형 보청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